화려한 관광 브로셔와 여행사 홍보 영상이 절대 보여주지 않는 두바이의 진짜 민낯이 있습니다. 수마일씩 뻗어있는 거대한 도시의 흉터들과 그 뒤에 숨겨진 텅 비고 영혼 없는 초고층 빌딩들의 거대한 공동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조차도 단지 허울 좋은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공간의 무려 30% 가까이를 유령 상태로 비워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이 흘러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모래 위에 세워진 도시가 치러야 할 참혹한 대가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유령 섬들, 생명의 온기가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죽은 공간들, 그리고 자금줄이 막히며 마치 지진과 같은 폭파음과 함께 사라져버린 메가 프로젝트들까지. 지금 두바이는 걷잡을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당하느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난장판이 된 잔해들을 수습하기 위해 특별사법위원회까지 꾸려야 했던 것이 이 화려한 신기루에 숨겨진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문학적인 재정조 피를 흘리고 있는 10곳의 거대한 도시 흉터들을 추적하고 그 비밀 문서를 철저히 파헤쳐보려 합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부채와 신기루 위에 세워진 제국의 근열을 증명하듯 우뚝 솟아있는 현장입니다. 과연 어떤 이름들이 오늘 우리의 리스트에 오르게 될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잔혹한 기록의 첫 페이지는 바로 두바이 펄입니다. 이곳은 셰이크 자이드 로드와 두바이 미디어 시티, 그리고 마리나가 만나는 교차점이자 팜 주메이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그야말로 한상의 입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목격한 것은 위대한 건축적 걸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치료 불가능한 악성 중량처럼 도시 한복판을 짓누르고 서 있는 거대하고 음산한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애초에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던 참사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에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최상층이 하나로 연결된 73층짜리 초고층 빌딩 4개를 짓겠다는 거대한 포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수직형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는 10억 달러 규모의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2009년에 몰아친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충격은 프로젝트의 젖줄이었던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두바이 펄은 수십억 달러의 야망이 잔인한 자금 고갈이라는 현실과 충돌할 때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가장 처참한 물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닌 사법서류 보관소의 먼지 쌓인 문서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당국은 이 거대한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사법위원회까지 구성해야 했습니다. 건축가가 아닌 판사들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프로젝트는 장장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자금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젝트를 완전히 청산할 수도 없었는데 아부다비부터 홍콩에 이르는 다국적 투자자들의 복잡하게 얽힌 이권과 부채 사슬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말에 이르러서야 이 애물단지 짐주는 마침내 긴 침묵에서 풀려났지만 그것은 화려한 개막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2023년 초까지 이어진 천둥 같은 폭파음이 그 종말을 알렸습니다. 거대한 폭파 철거 작업은 인근 주민들이 실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이끼로 뒤덮여 있던 수만 톤의 철분과 콘크리트, 그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가 단 몇 초 만에 먼지로 주저앉았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이 노른자위 땅인 40에이커 부지는 두바이 홀딩으로 넘어갔으며 최신 토지대장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 우뚝 서 있던 4개의 유령 타워 흔적은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영구히 말소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유산을 부재하는 대신 개발업자들은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황당하고 무모한 제안들을 쏟아내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주를 테마로 한 메가 리조트이자 50억 달러 규모의 인공달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 문 계획입니다. 두바이 펄의 파멸은 단순한 건축물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최고의 입지와 화려한 이름만 있으면 냉혹한 경제법칙조차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맹신의 종말입니다. 20년간 충물로 방치되다 결국 폭파되어 사라진 이 콘크리트 무덤은 2026년인 지금
또다시 새로운 투기 세력들의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원의 낭비일까요? 아니면 도시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화 작업일까요? 새롭게 지어진 이 상처 자리에서 진짜 기적이 탄생할지, 아니면 또다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독한 신기루의 서막이 열릴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돈의 냉혹한 논리조차 완전히 무력해지는 아주 기이한 곳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두바이 도심에서 약 37마일 떨어진 곳에는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자연 앞에 굴복함으로써 만들어진 기묘한 황무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1971년 이후 유목 생활을 하던 알케트비 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된 마을 알마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20년 만에 주민들은 이 계획 도시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 어떤 금융위기도 부도 사태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한 모래와 바람만이 있었을 뿐이죠. 2026년 6월 현재도 사막은 이 버려진 마을을 향해 느리지만 무자비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은 깨진 창문 틈새로 수피트 높이의 모래 언덕을 쌓아 올렸고 거실을 가득 채우며 지붕을 거대한 모래구덩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알마담은 우리가 이번 추적을 통해 목격한 인간의 오만하고 거대한 욕망에 던지는 대자연의 경구장입니다. 인간이 인공섬을 만들고 초대형 공항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한들 결국 사막은 자신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언제까지나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엄중한 진실을 이 황량한 마을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빈집들의 모습은 단순히 기괴한 풍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이곳이 사륜바이크 투어와 사진작가들의 독특한 명소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마담의 본질은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패퇴한 흔적을 전시하는 패배의 박물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세기 뒤, 지금 두바이에 세워지는 저 화려한 초고층 빌딩들도 결국 알마담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도도히 흐르는 시간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메가 구조물은 결국 바람에 쓸려갈 모래성일 뿐인 걸까요? 두바이는 스스로의 균열을 메우며 진화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결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착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들려주십시오. 만약 세상을 문자 그대로 통째로 소유하고 싶다는 당돌한 꿈을 꿔보셨다면 과거 두바이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제안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이 지금 바닷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지구 지도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설계된 약 300개의 인공섬 군락, 더 월드 아일랜드는 한때 개발사인 나킬의 오만한 야망의 정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수준을 넘어 지구의 지리합적 경계를 새로 쓰려 했던 기괴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 가상의 지구는 살기 좋은 낙원이 아니라 바다 위에 외롭게 흩어진 모래 주근깨 무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기만극이 숨어 있습니다. 개발사인 나킬은 이 프로젝트가 26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과 민간 관측통들이 실제로 세어본 섬의 개수는 대략 300개에 이릅니다. 가장 기초적인 통계 수치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이 불일치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미래를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20년간 이 프로젝트는 그저 바다 위에 흩뿌려진 황량한 모래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말에 이르러서야 클래런스 섬의 아난타라라는 최초의 럭셔리 리조트가 겨우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길고 참담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일보다 그 척박한 인공섬 위에 생명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줄기가 끊기자 이곳은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된 유령 사막이 되었습니다. 모래는 남았지만 사람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개의 외딴 섬마다 전력망을 깔고 해수를 담수화해 식수를 공급하며 독자적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앙입니다.
결국 각각의 인공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유지 보수 비용과 끊임없는 해안 침식 방지 작업의 압박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채가 되었습니다. 드론 카메라로 내려다본 그곳은 세계 유일의 초호화 휴양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와 흐르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 깎여나가는 텅 빈 모래 무덤에 불과합니다. 하트 오브 유럽 같은 하위 프로젝트들이 요란한 광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인물처럼 정체된 바다 위에 쓸쓸히 떠있는 고립무원의 섬일 뿐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섬들이 매년 수인치씩 페르시아만 속으로 침하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창조하려 했던 세계가 말 그대로 바닷속으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맹목적인 야망이 감당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훨씬 초과했을 때 어떤 파멸이 오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이며 만들어지자마자 버려진 비극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바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불길한 침묵은 대지를 통째로 흔드는 폭파음과 함께 꿈이 조각나버린 도시 초입의 콘크리트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15년 동안이나 미라처럼 얼어붙어 있다가 간신히 깨어나려 몸부림치는 또 다른 거대한 괴물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파도에 씻겨 형체마저 흐려지던 거대한 설계도가 최근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덧칠되고 있습니다. 만약 팜 주메이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극적인 성공작이었다면 그 쌍둥이 격인 팜 제베랄리는 취약한 기반 위에 야망을 과도하게 확장했을 때 치러야 할 참혹한 교훈의 집약체입니다. 2005년 당시의 위성사진을 보십시오. 그 시절 이 두 번째 야자수 섬의 형태는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고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장담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약속된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인공섬은 단 한 명의 사람 온기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된 거대한 지리학적 미라처럼 방치되었습니다. 팜 주메이라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 탓에 여러 번의 경기 변동을 거치며 제베랄리에 쌓인 실망감의 크기는 그 물리적 부피만큼이나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 2023년 5월 실추된 도시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급박한 움직임 속에서 이 프로젝트를 인공호흡하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승인되었습니다. 7개의 섬과 16개의 가지, 그리고 56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해안선을 건설하겠다는 장황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고 계시듯 두바이의 근본적인 고질병은 건축 디자인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진짜 삶과 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80개가 넘는 호텔과 리조트를 짓겠다는 비현실적인 청사진을 내밀고 있지만 과연 이를 채워줄 실제 수요가 존재할지는 여전히 거대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베랄리에서 건설 중인 미래라고 불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희망을 사는 비용으로 취급하는 기이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인공섬의 기하학적 형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해 왔지만 전력망과 전력 공급, 담수 확보, 그리고 근본적인 교통망 연결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각각의 나뭇가지 모양 영토는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팜 주메이라의 압도적인 번화함과 대조되어 마치 영원히 미뤄진 약속처럼 극단적인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두바이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새로운 인도 이정표를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거의 20년 가까이 겨울잠을 자며 방치되어 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약속을 과연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섬이 눈부신 영광을 안고 다시 솟아오를까요? 아니면 완공되기도 전에 이미 시대에 뒤처져 버린 과거의 상징을 억지로 회생시키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당신과 나는 이 거대한 신기루의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지연된 프로젝트가 과연 그 최초의 가치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막대한 세금과 자원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대적인 콘크리트 무덤으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이토록 오랜 기다림 끝에 쏟아지는 완공과 인도 약속을
우리는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설령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어 눈앞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외관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그 내부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유령 같은 침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DWC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알막툼 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이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존의 두바이 국제공항이 포화 상태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는 혼잡한 현장이라면 이곳 알막툼 공항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끝없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냉혹한 지표들을 들여다보십시오. 2024년 한 해 동안 이 거대한 공항이 처리한 여객 수는 고작 120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규모의 지방공항 기준이라면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그럴듯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현재 터미널은 연간 최대 2,65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알막툼 국제공항은 현재 전체 수용 능력의 고작 4%라는 초라한 수치로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6%의 영역은 어떻게 방치되어 있을까요?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채 차갑게 번쩍이는 수천 평의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막만 흐르는 거대한 대기실 뿐입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자신의 숨소리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24년 4월에 이 공항이 여전히 극심한 승객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두바이 당국이 추가로 3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확장을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연간 2억 6천만 명의 승객을 유치하고 5개의 거대한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두바이 특유의 과대망상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크게 짓기만 하면 미래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 맹신하는 눈먼 투자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항공사와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기존의 교통 요충지를 버리고 거의 25마일이나 떨어진 모래밭 한가운데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단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텅 빈 터미널에서 홀로 빛나는 수많은 LED 조명과 하씨 122도에 육박하는 바깥 열기에 맞서 비명을 지르며 가동되는 냉방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바이의 재정을 조용히 태워 없애는 거대한 유지 비용일 뿐입니다. 4%의 가동률이라는 성적표는 이 공간을 세계 최대의 항공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망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2013년 개항 이래 DWC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잊힌 채 그저 한적한 화물 수송기지로만 연명해 왔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운영상의 악몽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기록 경쟁이라는 위험한 게임에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이 차라리 밑빠진 독에 끝없이 돈을 부어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뼈아프고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다른 승객을 마주칠 확률이 고작 100분의 4에 불과한 고적한 공항에 기꺼이 발을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추적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할 곳은 두바이가 스스로의 뼈아픈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주메이라 가든시티입니다. 한때 혁명적인 도시개발이자 꿈의 정원도시가 될 것이라 선전되었던 이곳은 냉혹한 현실의 철퇴를 맞고 결국 그 거창했던 야망을 강제로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곡선미를 뽐내는 초고층 빌딩들과 바다로 직접 연결되는 정교한 인공 운하망이 그려졌던 원래의 화려한 청사진은 이제 그저 차가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속에서 먼지만 쌓인 디지털 데이터로 장들어 있을 뿐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닥친 세계 금융위기의 엄청난 충격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두바이 당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채 모래 위에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기이한 공허함은 초고층 빌딩 내부가 아니라
한때 거대한 통합 메가시티가 들어설 것이라 약속되었던 광활한 빈 벌판과 버려진 대지 위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새로운 경이로움을 끝없이 창조하는 대신 두바이의 최우선 과제는 매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극히 현실적인 단어인 청산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혹시 데크리 33, 즉 법령 제33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도한 야망을 강제로 해체하고 정리하기 위해 고안된 극히 예외적인 법적 장치로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실패한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땅속에 묻힌 자본을 어떻게든 회수하기 위해 제정된 사법적 틀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두바이 특별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주메이라 가든시티로 기획되었던 부지의 대부분은 이미 채무 재조정과 법적 필지 분할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화려하게 요동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려던 초고층 빌딩의 꿈은 이 모래더미 아래에 완전히 매장된 셈입니다. 허황된 초고층 빌딩들의 꿈이 사라진 자리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타협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6층에서 8층 높이에 불과한 나지막한 건물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 도시를 실제로 지탱하는 핵심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기반 시설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두바이는 무모한 재정적 레버리지와 빚잔치로는 그 어떤 거대한 꿈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아는 채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작정 세계 최대나 최고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간신히 연명시키기 위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생존 게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야망의 후퇴이자 늘 세계의 최정상만을 갈망해온 오만한 도시에 가해진 뼈아픈 자상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솟아오른 돈 모양의 건축물. 하지만 그 화려한 꼭대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화려한 건축물의 높이 중 무려 407피트에 달하는 부분, 즉 전체 구조의 39%에 달하는 공간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계에서 이는 허영심이 낳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건물 절반에 가까운 공간은 어떤 실용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며 오직 전 세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시선을 강탈하기 위해 건물의 총 높이를 1053피트까지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버즈 알 아랍은 일반 공항처럼 수많은 투숙객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징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독보적인 유일무이함 뿐입니다. 육중한 구조적 뼈대를 요구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은 극히 제한적인 돈 모양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이 타워는 전 세계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점적인 브랜드 가치를 얻는 대가로 무려 39%의 내부 공간을 기꺼이 무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비워진 공간 그 자체가 부와 권력의 척도가 되는 기이한 사치, 예술의 극치입니다. 그 39%에 달하는 거대한 공허야말로 이 호텔의 하룻밤 숙박요금이 왜 그토록 터무니없이 비싼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단서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새롭게 밀려드는 초호화 호텔들의 공세와 부활한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들이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버즈 알 아랍의 일반 객실 요금은 여전히 하룻밤에 수천 달러를 호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텅 빈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요금을 끝없이 올린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지불하는 돈은 실제로 등판을 붙이고 잠을 자는 객실의 평수가 아닙니다. 그저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스스로의 뼈대 절반을 기꺼이 허공으로 날려버린 거대한 우상의 내부에 서서 그 가짜 가치를 향유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두바이 당국은 이곳의 실제 객실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대중들의 맹목적인 경외심과 숭배뿐입니다. 2026년 중반에 이른 지금도 진정한 부와 사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는 실용적 공간이 사치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꺼이 텅 비어둔 거대한 허공이 진짜 사치일까요? 당신이라면 건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저 아무 쓸모도 없는 죽은 공간으로 가득 찬 기괴한 빌딩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인 버즈 칼리파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도달점에 압도되어 고개를 들어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한꺼풀만 벗겨내고 깊이 들여다보면 규모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두바이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타워가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게 뽐내는 바로 그 꼭대기 부분이 실제로는 거의 텅 비어 있는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허영의 높이라는 매우 조소 섞인 용어로 부릅니다. 버즈 칼리파 총 높이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약 800피트가량은 사람이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완전한 불모의 공간으로 사무실이나 주거 등 그 어떤 실용적인 용도로도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가치 제로의 구역입니다. 그 육중한 첨탑은 오직 단 하나의 불순한 목적, 즉 앞으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세계 기록을 쉽게 깨트리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두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무용지물의 공간인 800피트를 억지로 쌓아 올리는 데 들어간 돈이라면 온전한 주거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훌륭한 주거 공동체 하나를 통째로 건설하고도 남았을 액수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권력의 언어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실용성 따위는 기꺼이 재단 바구니에 받쳐지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버즈 칼리파라는 이름 자체도 이 화려함의 장막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취약성을 증명하는 낙인과 같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버즈 두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완공 직전의 마지막 순간 2009년 당시 두바이를 파산의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부재금융을 전격 승인해준 아부다비의 통치자에게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이며 그의 이름을 따서 급하게 개명해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숨기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겠다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 리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려 애썼지만 본질적인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버즈 칼리파는 거대한 공허 위에 세워진 허망한 자존심의 선언일 뿐입니다. 이는 가장 높이 솟아오른 문명의 이기들이 때로는 가장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해질녘의 두바이 마리나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조밀하게 들어선 초고층 빌딩 숲의 위용에 압도당하기 십상이지만 진짜 진실은 밤이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고개를 들어 어둠에 잠긴 거대한 타워들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들 사이로 빛나는 창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 이런 기이한 모순이 존재하는 걸까요? 마리나의 고급 아파트들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이 대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고가의 주식거래 대용품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이 끝없는 사막의 거품 속에서 진정한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을 지나며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가장 요동치는 위험한 거품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엄청난 규모의 투기성 자본이 전례 없는 기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는 완공되기도 전에 사고 파는 분양권 거래 비중이 무려 전체 부동산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수치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진짜 가정을 꾸릴 집을 짓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단 몇 달 만에 분양권을 되팔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고급 부동산 시장의 뼈아픈 균열은 바로 지정학적 위기와 정세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해외 유령 자본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초고층 빌딩이 될 것이라 선전했던 펜토미늄의 비참한 운명이 이를 증명합니다.
수년째 유령 건물로 방치된 이곳은 2026년 현재 새로운 상업적 브랜드명을 붙여 어떻게든 기사회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자본의 냉혹한 본질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바이 마리나는 78%가 넘는 높은 호텔 투숙률을 자랑하며 번영의 외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이 눈부신 관광산업의 이면에는 수백만 평방키트에 달하는 사설 고급 주거용 타워들 내부에 오싹한 침묵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고가의 빌딩들은 매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결국 화려한 초고층 주거지역을 차가운 복면의 탑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건축적 밀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조밀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의 온기는 기이할 정도로 헐겁고 느슨합니다. 사람들은 관광 시즌에 맞춰 잠깐 머물다 떠나거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 주기와 투기 흐름에 따라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2026년 중반에 접어든 지금 화려했던 네온사인과 럭셔리한 로비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사람의 숨결이 철저히 거세된 도시의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계치까지 팽창한 이 거대한 부동산 거품은 언제쯤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무겁고도 두려운 질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선을 전 세계의 자본과 인간이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깔때기인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돌려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첫 장면부터 아포칼립스 영화에 나오는 황폐하고 무너진 폐허의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유령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바이의 심장 박동이 터질 듯한 속도로 요동치는 숨막히는 압축의 진앙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초에 발표된 지난해 공항 이용객 통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9,52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물리적 수용 한계치에 도달했던 비좁은 활주로와 터미널 공간 안으로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터무니없는 광경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숨가쁜 움직임은 과연 무엇을 감추기 위한 질주일까요? 매년 45만 4천 회가 넘는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두바이의 하늘에는 더 이상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화려한 땅에서 성공이란 때로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묘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바쁘게 돌아갈수록 공항 주변을 둘러싼 거대 프로젝트들의 텅 빈 침묵은 더욱 기괴하게 도드라져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마비되어 감각을 잃어버린 팔다리를 억지로 지탱하기 위해 심장이 필사적으로 피를 뿜어내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면세점과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최고급 라운지를 통과하는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은 실상 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차갑게 식어가는 수십억 달러짜리 신기루들의 산소 호흡기를 대주려는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공항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콘크리트 요새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키워낸 기형적인 도시 팽창에 스스로가 완전히 포위당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길도 없으며 활주로를 단 하나 더 깔 수 있는 한 평의 땅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눈부신 성공은 거꾸로 발목을 잡는 거대한 인프라에 덫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매 초마다 100%의 극한 가동률을 유지해야만 할 때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그 완벽해 보이던 가상현실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위태로운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번영의 최고 정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호화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것입니까? 두바이 국제공항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공항 너머에서 서서히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가고 있는 탈출구 없는 기형적 개발지들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굴려야만 하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는 과부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비정상적인 포화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유낙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뜨거운 사막 모래 언덕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수십억 달러짜리 심기루를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을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돌아온 것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괴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이 거대한 초고층 프로젝트들은 결국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두바이는 스스로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진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화려한 환각 속으로 더 깊이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집요한 취재는 두바이 국제공항의 숨막히는 터미널을 지나 알막퉁 국제공항의 적막한 활주로,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가 결국 사막의 먼지로 변해버린 인공섬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돌아보면 두바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인간의 끝없는 야망과 자본의 위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인류 최대의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과연 허구의 기록과 신기루 위에 세워진 도시가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현대판 폐허를 건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방치된 미완의 프로젝트들이 언젠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결국 무자비한 사막의 모래바람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어버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취재가 화려한 도시의 장막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진실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향후 업로드될 블랙스완 사태와 글로벌 경제의 숨겨진 음질을 파헤치는 추적 보도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6년 기준에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데이터와 공식 경제 보고서, 그리고 철저한 현장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모든 의견은 저널리스트로서의 독립적인 분석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 혹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존중하며 오직 경제적 현상과 사회적 이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